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혼돈의 대선 전국,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그렇죠. 정말 최근에 다이나믹한데요. 트럼프가 총격 사건 일어난 것부터 지금 주식시장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게 AI하고 IT 쪽 주로 분석하다가 요즘에 이제 미국 대선을 이렇게 봐야 되나, 한동안 제가 이제 매크로를 제가 왜 이렇게 봐야 되냐 막 이렇게 푸념한 때가 있었는데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힘을 잃어가니까 또 이제 이런 재료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일단 우리는 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뉴스 틀면 나오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이 사람은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정파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됐다가 민주당이 됐다가 다시 공화당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독일계 부동산 사업가 집안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원래 하던 집안이고 큰 부를 일궜고, 그리고 사실 예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된 현상인데, 자, 트럼프 이야기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백인 노동자들, 저소득층,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러스트벨트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러스트벨트 그러면 이제 미국 땅덩어리가 뭐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가운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이쪽인데요. 원래는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노동자들이 주로 노조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트럼프가 트럼프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공화당 지지자로 바꿔 넣어버린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왜 민주당 지지를 하다가 공화당으로 돌아서게 됐냐면, 결국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냉전 시대 때 미소 냉전이 해체되면서 동구권이 세계 경제를 편입이 되잖아요. 사실 전 세계 3분의 1이었어요. 전 세계 3분의 1의 동구권 사람들이 편입이 되니까 저렴한 노동,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산권에 있으니까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전도 없고 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해준 거죠. 이게 글로벌 경제를 완전히 성장 가속시키는 요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해외로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나가다 보니까 여기 러스트벨트에 살던 사람들은 일자리도 줄고, 그리고 점점 생활은 피폐해지고, 이번에 부통령으로 지명된 JD 벤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의 힐빌리의 노래, 이게 2016년에 나온 베스트셀러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러스트벨트 가정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피폐해지는지, 일자리를 잃고 갑자기 뭐 계층이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약물에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냥 애들 제대로 키우겠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난 사람인 거죠.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트럼프가 다 땡겨 가버린 거죠. 철저한 지금 공화당 지지자로, 열혈 공화당 지지자로 만들어놨고, 이번에 막 그 보면 뒤에 반창고 붙이고 트럼프 티셔츠 입고 나와서 막 트럼프 수락 연설할 때 눈물 흘리고, 자,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1기 때부터 요거는 이제 있던 건데, 트럼프 2기 때 특징이 뭐냐면,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쪽이 크게 보면요, 실리콘밸리 그리고 헐리우드란 말이에요. 콘텐츠하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뭔가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건데, 자,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M7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매그니피션트 7.
요게 이제 이꼬르 거의 빅테크죠. 빅테크. 이 빅테크들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약간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가장 선두적으로 나섰던 사람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죠. 근데 최근에 보면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등등등등이 트럼프 약간 지지 쪽으로 돌아서는 모양새죠. 지금 분위기가 보면 아마 정치 자금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뭡니까? 결국 지금 M7은 AI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AI 혁명을 자기들이 거머쥐기 위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은 일단은 컴퓨팅 파워가 가장 필요했었고, 빅데이터. 여기서 저는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빅데이터는 결국 우리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빅테크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드시 규제라는 것들이 따라붙죠.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 중국은 사실상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완화해줘가지고 AI 개발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해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총 맞고 지금 대세에 올라탔다고 해서 M7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원인이 없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선거가 질 것 같아도 그냥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왜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이 온 것처럼 하냐? 결국 규제 완화. 규제 완화라는 당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법인세 인하. 1기 때 지금 법인세를 21%로 일괄로 낮춰놨죠. 완전히 낮춰놨고, 그게 결국 빅테크들의 EPS를 확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자, 2기 때는 요거 15%까지 낮추겠다 이야기하죠. 지금 S&P 500에서 빅테크들의 이익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AI 개발도 수월하게 해주고, 자, 이런 것들 또 용도적인 측면도 있죠. 용도. 국방. AI를 무기화하고 로봇을 무기화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최종 금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오, why not? 트럼프 쪽으로 약간 선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트럼프 시대 때도 AI는 좋다는 거예요. 다만 좋은데, 좋아질 건데, 트럼프가 자기가 리딩하기 위해서 판을 새로 세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에 판이 있으면 확 엎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을 세팅할 거예요. 그 뒤로는 AI가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빅테크들, 네, 그런 회사들은 트럼프 정부 때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제가 분석하던 그런 로직하고 많이 다른데요. 지금은 사실 이 섹터 내에서의 특정한 이슈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보다 상위 개념인 지금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다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거 그냥 너무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은 가만히 쓰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영화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큰 파도가 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그냥 탁 들어가 있으면 피할 수 있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뭔가 움직이면서 그 다음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뭔가 좀 본인 나름의 확신이 있는 쪽으로 액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크게 나쁠 거 없다, 좋아질 것 같다, 이런 회사가 삼성전기 같아요. 네,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는 사실 다른 반도체 IT 랠리들이 일어날 때는 재미가 없었죠. 네, 자기 큰형인 삼성전자 때문에 재미가 없었는데, 자,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MLCC 이쪽이 이제 빠르게 가격 인상이 되고 있죠. 대만 쪽에서 주로 경쟁사 야교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서
가격을 20% 이상 올리겠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삼성전기 MLCC, 물론 무라타, TDK 같은 회사도 수혜를 보는 거죠. 자, 이런 쪽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도 이제 AI 스마트폰이 되면 고해상도가 필요하겠죠. 카메라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이 그동안 제일 못난이었잖아요. 기판이라는 게 플립칩 CSP나 플립칩 BGA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게 플라스틱 기판 중에서 하이엔드 쪽인데, 요거는 별로 아직까지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 아직까지 플립칩 BGA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글라스 코어 기판, 요게 가을에 파일럿 라인이 깔립니다. 그러면서 앱솔릭스는 25년,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25년, 삼성전기는 26년 양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삼성전기가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숫자를 보면 MLCC를 하는 컴포넌트 사업부, 이쪽이 작년이 한 4조가 좀 안 됩니다. 네, 3조 9,400억. 근데 올해는 한 4조 4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작년이 3조 2천억, 올해는 한 3조 8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판 쪽은 작년이 1조 한 6,800억, 올해는 한 1조 8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이 8조 9천억, 영업이익은 6,390억을 기록했고요. 현재 기준 시총은요, 오늘 날짜 7월 23일자 기준 시총은 한 12조 2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정치는요, 매출 10조, 영업이익은 한 8,7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2분기는 약간 매출은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대신에 마진 구조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2분기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 MLCC 가격 인상,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비싸고 고용량의 MLCC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MLCC 수요가 늘어나고 카메라 모듈도 괜찮아진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멀티플에 대한 고민은 글라스 코어 기판 쪽에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장마철 조심하시고요. 다닐 때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